남자들, 여자들,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그동안 톡톡 방송 들으시기 불편하셨죠? 언제 업로드 되는지도 모르고 스트리밍으로 듣다 보니 문자가 오거나 전화 사용 중에 끊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편안하게 들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팟빵을 검색하세요. 팟빵을 까시고 그리고 입양톡을 검색하시면 입양톡, 사랑톡, 톡톡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누르시고 후원하기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별점도 팍팍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후기는 저희들을 춤추게 합니다. 아 그리고 모르셨죠? 저희 페이스북에 입양톡, 사랑톡, 톡톡 페이지가 있어요. 검색하셔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들의 업로드되는 소식을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5월달 11일은 입양의 날이죠. 입양의 날을 맞아서 입양의 달, 입양의 날이 되면 꼭 대한민국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입양계의 대부라고 할 수가 있죠. 입양의 날을 생각하는데 이분을 빼고 우리가 입양의 날과 입양이란 단어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오늘 초특급 게스트 스티브 모리스 장로님 모십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온 스티브 모리슨이고요. 함께 온 제 처 최경미. 네. 최경미. 네. 네. 안녕하세요. 최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오늘은 이제 이번 어쨌든 일정 때문에 우리 스티브 모리스 이사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또 그쵸? 사모님과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됐고 네. 그럼 우리 윤쌤이 우리 스티브 모리스 이사님에 대해서 좀 양력을 간단한 소개. 해주시죠. 네. 혹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중간에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한번 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티브 모리슨님 책도 읽었고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작년에 김지영 작가님이 스티브 모리슨 이사님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그걸 네. 묶어서 책으로 내셨는데 그 책 이름이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축약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스티브 모리슨 이건 미국 이름이신데요. 한국 이름은 저는 최석춘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본인 이름이 최석천이었다고 네. 알게 되셨대요. 네. 그리고 1956년생. 오, 네. 그러면 올해 60세. 환갑이시죠?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그러시죠? 환갑. 네, 진짜로 동안이세요. 네. 네. 그리고 고향은 강원도 묵호, 지금은 동해시. 네. 아, 맞습니다. 네. 이것도 아신 지가 10여 년 전에 네, 네. 아시게 되신 거죠. 그냥 강원도일 거라고 짐작만 하시다가 강원도일 거다. 네. 네. 지금 미국 사람이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되게 좋은 대학 나오셨죠? 네. 괜찮은데요. 이 대학에 알아봤더니 닐 암스트롱이라고 오, 네. 인류 최초의 달에 네. 갔던 달, 네, 네, 그분이 졸업한 대학이래요. 아. 거기서 이제 항공 우주 이쪽 네. 공부하고 싶으셔서 그 대학 미국 퍼듀 대학 졸업하셨고 현재 에어로스페이스사 아직 거기 계신가요? 네, 아직도 거기 있어요. 에어로스페이스사 수석 연구원 거기서 계십니다. 네, 네. 낳아주신 생부는 그 한국에 계실 때 계셨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생모는 어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좀 청문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청문회 아니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약간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 윤쌤이 읽어주셨는데 한번 그래도 스티브 이사님이 네, 본인 소개를 한번 이번에 또 어떤 일정으로 오시게 됐고 네. 주로 하시는 어떤 그런 뭐 활동이나 네. 또 입양 홍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짝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먼저 중국으로 갔어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여러 그 아동 보호 시설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되게 우리 엠팩에서 이제 글로벌로 이래 나가서 더 많은 나라의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 fact finding mission
하러 갔죠. 네. 일단 되게 좋은 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맞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으로 어제 들어와서 이제 입양의 날 행사를 참여하고 또 홀트 제가 예전에 살았던 홀트 고아원도 방문하고 또 금년 말에 우리가 또 홀트 고아원의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한 후원 모금 그 행사를 또 준비하려고 네. 한국을 들렸고 또 제가 또 제일 만나기 좋아하는 그 입양 가족들 또 한국 입양 홍보회 홀트 한 사람의 여러 이 입양 가족들을 만나는 걸 참 좋아해요. 네. 겸사겸사 이렇게 와서 제가 다음 수요일쯤에 귀국을 합니다.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참 양력만 들어서는 정말 이분이 대단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다라는 걸 저희가 정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마침 사모님도 함께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스티브 이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방송을 보기도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색다르게 그냥 본인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저희가 바로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먼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먼저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는 본인 입양 이야기를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한때 그 부모를 잃고 이제 고아가 돼가서 길거리를 헤매면서 이것저것 쓰레기에서 뭐 주워 먹고 그럴 때였었죠. 그때가 나이가 대략 그때 몇 살쯤? 한 5살쯤 됐어요. 5살 나이에. 네. 그러다가 어느 신사분이 저를 이제 홀트 고아원에다 이렇게 맡겼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만난 분이 홀트 할아버지. 홀트 할아버지. 그리고 네. 홀트 할머니. 그리고 조금 후에 그 말리 홀트 여사님도 우리는 그냥 그분을 말리 누나 하면서 쫓아다녔던 그런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분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홀트에서 제가 8년을 살다가 네. 1970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14살 나이에. 14살에. 네. 아름다운 그 솔렉시티 유타라고 몰몬들이 사는 그 지역인데 몰몬교. 네, 몰몬교 많은 말하는. 사람 그분들이 사는 곳에 유일하게 저희 가정이 남침례교 베프티스트 교회 다니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는 정말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없이 제가 고아원에서 8년 동안 살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어떻게 기대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 또 우리 부모님이 또 일남 이녀의 친자녀가 또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일산에서 2년 전에 혼혈한 아이를 입양했고요. 먼저. 네. 그 아이가 4번째 되고 제가 5번째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5번째인데 장남이셨죠? 장남이고 제 위에 누나가 2분 계시고 누나가 둘. 네, 제가 가운데 있고 밑에 남동생 둘이 있어요. 남동생. 남자 중에서는 장남이 많네요. 네. 그래서 제 원래 이름이 최석춘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남가주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 어디 최씨냐고 물어봐요. 어디 최?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어떻게 대답을 하면 캘리포니아 최입니다. 캘리포니아 최. 네. 남가주 최네요. 남가주 최. 네.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모리슨입니다. 모리슨. 네. 저희 아버지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의 이름을 모리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가진 것이 상당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타주가 동양인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나요? 거의 없이. 그래서 제가 가서는 집에 가도 영어, 교회 가도 영어, 학교 가도 영어, 주변에 그 동네 마을 아이들하고 놀 때도 영어. 그래서 일반 영어 대화는
3개월 만에 다 배웠어요. 오.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대신 한국어를 굉장히 빠르게 잊어버리게 됐죠. 근데 지금은 우리말 잘하시잖아요. 네, 다시 배웠죠. 아, 대학을 다시. 졸업하고 나서 거의 다 잊어버렸다가.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좀 도움이 됐던 게 그 미국에 가서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제가 매일 한 장씩 읽었고 네네네. 또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을 다닌 데가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기장을 썼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매일 잠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한국말로 그것도 그걸 한 1, 2년 하다가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일기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아, 쓰기 네네. 시작했죠. 아마 네. 그것 때문에 이 한국어를 더 많이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많이 이렇게 유지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순간 영어를 그렇게 빨리 배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부러웠는데 그 뒤에 한국말을 까먹었다고 그래서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나는 우리나라 말을 잘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어 잘하시는 건 혹시 사모님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런 당연히요.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제 직장에 한국 분들이 좀 몇 분 계셔가지고 점심을 자주 하고 네. 또 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아마 물어보시면 그 제가 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한국어로 좀 대화를 할 때도 있었는데 네. 순간순간마다 저를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가야 되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4번만 이렇게 우리가 해 먹으면 돼요. 다른 때는 뭐 어디 나가서 먹고. 그래서 여보 우리 4끼만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막 웃어요. 4끼가 아니라 네. 4끼. 왜 웃냐고 뭐가 웃기냐고 그랬더니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창피하고 순간적으로. 근데 사모님은 그 영어 잘하는 남편을 맞으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미국에서는 영어를 다들 잘 하니까요. 아, 그쵸. 특별한 건 없었는데 네. 결혼을 했는데 발음이 나쁘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던지. 영어 발음 나쁘다고? 난 그거 근데 한국 맞아. 발음을 고쳐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한국 사람들 특히 나는 이제 성인이 돼서 미국을 가니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내가 ABC 발음을 가르쳤던 우리 막내딸도 엄마 발음을? 엄마 그렇죠. R 해봐 R. 두 분이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신 네. 그런 관계. 네. 왜 이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하셨어요? 물론 멋있고 네. 능력 있으시고 이런 거 알지만 글쎄 사실 처음 만나러 이렇게 소개를 받았을 때 입양된 사람? 그러면서 저는 전혀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 주변에도 뭐 별로 입양인도 없었고 그렇죠. 굉장히 생소한 거기 때문에 저도 잘 맞을까 이런 의심과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많은 염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염려라기보다는 잘 맞을까 그랬는데 그냥 나가봐야겠다,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났고요. 첫 번째 만나서 이 사람의 그 미국 가정에 들어가서 입양돼서 입양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부모님께서 또 신앙인이셨고 저도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원했고 그게 신앙적인 바탕에서 정말 너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입양을 하셔서 또 이 사람이 너무 잘 그 가정에서 커서 또 그때 이미 이제 좀 본인이 입양인인 것과 또 그 입양에 대한 그 좋은 점 같은 입양 과정이 정말 잘 자랐고 정말 입양이 너무 좋은 거고 또 그거를 좀 한국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들을 그 미국 교포 사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막 초기 단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됐고,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크리스찬이고 또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입양이라는 거에
그런 걱정들이 다 사라졌고요. 그래요? 예. 아까 처음에는 약간 나는 입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떨까 궁금해서 나가셨는데 그런 거보다도 나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잘 맞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그냥 약간 그런 걱정이었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사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평신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을 내가 마음에 원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람인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장모님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 사람 보시다시피 너무 미인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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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진보다 훨씬 네, 네. 근데 장모님이 그래요. 여러 남자들을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좋은 분들 그런데 다 한결같이 다 거절하더래요. 오, 야. 네, 거절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최서방을 딱 만나더니 네. 이렇게 딱 넘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서 저는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뭐 그렇게 썩 이렇게 유명한 그런 잘 나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한데 전적으로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너무 갑자기 거기서 겸손해지시면.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22명의 입양 스토리 오마이뉴스 연재기사 입양을 인터뷰하다가 세상의 모든 소린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소린이는 김지영 작가님 따님 이름이지요. 관심 가져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시고 특히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은 한 100권씩 저자에게 직접 하셔서 친척 지인들분께 나누어 주세요. 책이 잘 팔려서 입양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보태주세요. 내일이라 생각하고 홍보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입양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총각돼서부터 입양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보이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분이 입양인이고 또 입양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긍정적이고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조금 더 마음이 더 가지 않았을까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제가 그 자라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꼭 자라면서 늘 입양에 대한 들었던 생각은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라든지 또 입양된 사람이라든지 입양된 사람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고아원에 대한 또 입양돼서도 또 입양돼서 잘못되는 경우에 그런 쪽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들으면서 저말 입양이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됐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면서 네네. 서로 이렇게 의논한 것이 뭐냐면 우리도 입양을 하자. 나중에. 근데 네. 이분이 전혀 입양에 대해서 몰랐다가 네. 이거 아직 거기에 이제 마음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딸을 낳으면 아들을 입양하고 아들을 낳으면 딸을 입양하자. 이거 제 결혼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를 낳고 하나를 입양하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뭐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네, 구체적으로? 숫자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그냥 딸을 낳는 아들을 입양하고 성별에 대해서만 네, 그렇게. 그렇게 했죠. 네네. 그렇게 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네.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쉽게 동의를 해 주시던가요? 네, 그게 참 감사했어요. 전혀 모르던 입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네. 제 스토리를 듣고 감명을 받고 그렇게 또 동의해 준다는 게 그러니까요. 참 네. 제가 감사했죠. 네. 이렇게 나를 이해를 잘 하시는 와이프구나.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스티브 이사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에 계시다가 어떤 분이 홀트라는 곳에 시설에 데려다 줬을 때 네. 거기에서 사시는 기간이 8년 정도라고 하셨죠. 네. 8년 동안 있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저희가 한번 왜냐면 지금
저희가 입양 특례법이 생기면서 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 시설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은 안전하게 물론 보호받는 게 1차적이긴 하지만 네.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전하게 보호는 받지만 네. 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거기서는 좀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뭐냐면 네. 예, 고아원에 이렇게 보면 울타리 같잖아요. 네네. 예전엔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네, 네. 고아원 뭐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네. 펜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왜 이렇게 바깥에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예, 혼자서. 근데 제가 거기 울타리에 서가지고 밖을 쳐다보면서 네. 동네에 그 촌이었어요, 일산에. 거기 뭐 논밭, 뭐 배추밭 이런 것들. 그렇죠. 예전에는 다 거기가. 예. 네. 거기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네 한 여자 어린애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소품 가방 메고 네. 모자 쓰고 물병 차고 이렇게 야외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네네. 그때 그걸 보고 참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왜 엄마가 없지? 그리고 나한테 언제 엄마 아빠가 생기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입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계속 네. 그런 내가 입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네. 계속 가지고 계셨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입양 특례법으로 통해서 시설에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 다 한결같이 지금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몇 년간 있는 아이들 다 같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너의 엄마 아빠 보고 싶냐? 네. 너 가정에서 살고 싶으냐? 네. 입양되고 싶으냐 하면 거의 100%가 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요. 네네. 엄마 네. 아빠의 사랑을 받고 네, 받고 싶다.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렇죠. 네, 네. 가정을 그리워하면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부모님이 뭐 가난해서 그런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뭐 형편이 안 돼서 그런지 맞아요. 네, 그 네. 아이들을 데려다 맡겨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약속을 해요. 언제 다시 데려와 엄마. 오겠다. 근데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아무 소식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사실 부모들이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18년 동안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한이 얼마나 깊겠어요. 네, 상처도 네. 많고. 네. 예. 거기서 퇴소하는 데까지 네. 전혀 부모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아, 고아원 시설을 떠날 때 그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죠. 네. 그리고 위탁 프로그램도 있긴 있는데 네. 그 미국의 경우는 위탁 프로그램에는 이 아이가 7, 8가정을 거쳐서 네네. 성인이 돼요. 아. 0세부터 18세까지. 근데 캘리포니아 감옥에 네. 72%의 죄수들이 이 위탁 프로그램을 거친 아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위탁 프로그램도 참 안정- 조심해야 돼요. 네네네. 맞습니다. 고아원 시설보다는 좋겠지만 더 낫긴 한데. 예.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는 가장 최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입양입니다. 입양과 아. 가족. 안정된 가정. 가족이 그렇죠. 있어야 가족. 돼. 예. 끝까지 가족이 책임지는 네, 가정. 끝까지. 그리고 너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맞아요. 네. 저도 그러죠. 미국에 처음 가서는 뭘 잘못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네. 뭐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또 다시 한국으로 보내지 않을까. 아. 그런 두려움이 되는 네, 거죠. 두려움이 네.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조심하기로 하고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릴 사람들이 아니구나. 아, 네.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받고 그 안정감을 받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더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어떤 부모님에 대한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안정감을 예. 찾은 후에 예.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환경 속에서 네네.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갑자기 하고 싶어 한 게 그래요? 하고 싶지 부모님을 않았는데 기쁘게.
정말 그랬어요. 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전 지금 이해가 저도 안 가는 게 저는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이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공부하기가 싫었다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면서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 공부하기 싫은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런 것 맞네요.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입양 아들 저희가 키우는 자녀들 있잖아요. 네. 네. 입양 아들이 자아 정체성이 생길 때 꼭 한번 드는 게 내가 혹시 잘못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다시 보내지 않을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한대요. 입양한 아이들이. 입양 아들이 네. 네. 근데 엄마 아빠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렇죠. 애들이 한 오. 10살, 12살 되면 한 번쯤 내보내 엄마 아빠가 나를 돌려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들이 약간 엄마 아빠 속을 썩이는 일을 의도적으로 한대요. 설마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네, 건가요? 엄마 아빠 마음을. 어이구. 근데 그게 아이들 마음에 그게 돼 있다고 저희 입양 부모 교육 받을 때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주라고. 나는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오.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끝까지 너랑 너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내가 남을 거야.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는 아이와 없는 네. 그 아이. 사례를 한번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내가 부모님이 정말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실까라는 그 마음에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네,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서 네. 뭐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냥 제가 실수를 해서 아. 그런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매주 한 번씩 저희가 아주 큰 목욕을 해요. 네. 그때는 뭐 큰 목욕. 샤워실 그것도 없어서 가지고 네. 근데 그때 제가 이게 들어갔는데 물이 다 몸을 다 씻고 이렇게 보니까 물이 더러운 거예요. 네네. 근데 저 샴푸를 안 한 거야. 아. 샴푸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나와서 싱크에서 물을 틀고 샴푸를 아, 하는데 싱크대에서? 네, 네. 어머니가 들어와서 너 목욕 안 했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야단치신. 그때 제가 두려웠어. 이러다가 쫓겨나면 어떡해. 근데 제가 또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하기도 그렇고 답답했었어요. 그냥 들었기만 하고 나 한국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네,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런 근데 한 1년 후에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본딩 그러니까 네. 애착감도 생기고 해서 14살이었지만 상당히 그 단계는 부모하고 그 14살짜리의 티네저가 네네. 애착감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힘든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생겼어요. 서류가 아주 재밌게 지내고 뭐 농담도 잘하고 팔짱 끼고 다니고 아주 좋았어요 그때. 근데 그래도 좀 단계가 있었어요. 이런 두려움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면서 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이분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아. 그 확신감이 생겼을 때 우리의 그 가족이 된다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진행이 빨라져 갔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억지로 입양이 되었다는 그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입양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 네네. 그래서 제가 맞아요, 여러분에게도 네.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성공적인 입양은 네. 부모님들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서로가 입양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네. 성공 입양. 네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네. 사실 뭐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 입양 그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네, 뭔가 행동, 고민이 많은데 그냥 입양이란 걸 잊어버리고 더 그렇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렇죠. 그냥 가족이라 네, 생각한다면 억지로 일부러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종종 저한테 그랬어요. 아 스티브야 너는 우리하고 평생 같이 살았던 애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널 입양한 그 느낌이 없어. 이렇게 네.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그래도 우리 스티브 이사님은 미국에 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미국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르잖아. 이 아이는 다르잖아요. 다른 아이. 네, 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시선, 편견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그렇죠. 네. 특히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네네. 상당히 예민해진 시기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따라서 학교로 가요. 그때 오. 8학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네. 그럴 때는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을 낳아준
우리 어머니가 낳으신 동생도 피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사춘기가 되면 다 네네, 그래요. 그렇겠죠. 엄마 아빠가 학교 같이 가서 이 얼굴 같이 보인다는 게 굉장히 자기 친구들한테도 밝히는 게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 그래. 입양 아니어도 아니어도 네, 사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엄마 아빠가 이 나를 입양한 그것을 알리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그걸 전혀 모르고 계셨죠. 근데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왔잖아요. 네네. 네, 한국의 문화도 잘 알고 한국에서 입양을 안 하고 입양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온 사람이라 학교 가면 애들이 좀 나를 다르게 보겠구나 하는 그런 네네. 우려가 있어가지고 피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제가 느낀 것이 그게 좀 바보스러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막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막 고민할 때였어요.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서 막 고민할 텐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가서 네. 아버지 제가 언제 제 성을 다시 네. 최 씨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좀 이렇게 상처를 받은 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씀 왜 하셨을까요? 왜냐면 다른 한국 사람들 다 김씨, 박씨, 아, 최씨인데 네네네. 나는 왜 모리슨이 이게 그렇죠. 좀 사회에 나가서도 좀 이게 드러내기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오, 그래요? 그죠? 그때가 여름방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거예요. 후회를 좀 하셨구나. 네,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네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내가 그런 쓸데없는 캘리포니아 최씨로 이렇게 캘리포니아 최씨로. 네. 돌아가려고 했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한 번 여름방에 다시 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날 아주 충격적인 그런 모멘트가 있었어요. 제 정체성이 완전히 해결되는 네. 그 날이 됐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티브야, 너는 한국 사람이 되든 미국 사람이 되든 다 중요하지 않다. 너는 인간이 돼야 된다. 예, 아름다운 인간이 돼야 된다. 아름다운, 네. 내가 그 말을 듣고 뿅 간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다. 한국 사람으로서 잘못된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네네. 안 좋게 살면 그게 무슨 한국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겠나. 그것도 미국 사람이라서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올바르게 사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네, 제대로 된 사람이. 차원이 다른 거를 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맞다. I need to be a person. 그래서 그때 그 정체성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아버님이 정말 인품이 너무 좋으신 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잠깐 우리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입장을 바꿔서 제가 아빠고 제 자녀가 그러면은 저는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모리슨 아버님은 정말 그쵸. 그래요? 참으시고. 저는 만약 제 딸 수아가 아빠 나 성 바꿀래 그러면 그래 너 원하는 게 뭔데라고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너가 정씨 말고 그거보다 더 좋은 성이 뭔데? 그걸 아빠가 사다 주거나 줄 수 있으면 줄게라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너의 아빠면 거기까지만 난 좋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스티브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정말 생각도 깊으셨지만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유쾌하신 분이 아니셨을까, 그렇죠? 네. 아버님이. 예, 네. 아버님께서. 네, 그렇죠. 늘 부정적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늘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의 영향이 저한테 굉장히 커요. 아, 네. 어머니보다 사실 남자로서 그런지. 그렇죠. 남자라서. 그래서 예.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친부모님하고 이렇게 살 때는 그 친아버지가 상당히 학대적인. 그렇죠. 네. 저희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학대하고 어머니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셨거든요. 좀 폭력이 있으셨구나. 굉장히 폭력이 아이고, 많았어요. 예. 술을 가득히 마시고 늘 집에 들어오시는 빨간 얼굴. 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예전의 아빠의 그 모습을 벗어나서 여기 잔 모리슨의 그 아버지 네. 인상을 가지고 제가 롤 모델로 이렇게 삼아서 네. 이렇게 컸습니다. 네. 네. 예, 참 아버지가 한 번을 도약을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한때 그 심장마비로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회복을 하시는데 제가 도와줬어요. 한 달간 네. 직장에 나가는 걸 한 달간 미루고. 네. 오, 직장을 미루고. 네, 네, 미루고. 아버님. 네, 그래서 이 테라피도 하고 또 팔을 붙이기 위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천천히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한 달간의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네.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가 너를 입양한 이유가 네. 네가 엄마 아빠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해서 너를 도와주려고 입양을 했는데 아, 오히려 이렇게 긴 세월을 살다 보니까 너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감사하구나. 감동이다, 이거. 맞아요. 네.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입양 거예요. 부모들은 딱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준 것보다 너가 우리한테 받으니까. 준 것이 훨씬 더 많다. 아, 네. 네.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요. 참 귀하다. 제가 LA로 나가서 일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또 한 번 저를 부르시더니 스티브야, 내가 일생을 살면서 몇 가지 대결정적인 결정을 잘 내린 것들이 있다 하면서 네, 네. 3가지 결정을 잘 내렸대요. 네. 네. 제일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너 어머니하고 아, 마가렛하고 결혼하는 어머니. 네. 것이었고 네.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너를 우리 가정에 데려오게 된 것이다. 와. 그런 말씀을 멋진, 정말 멋지시네요. 네. 네, 제가 뿅 갔죠 아버지. 네, 네. 근데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셨겠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그때. 그때 아주 그냥 너무나 제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죠?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듣기로는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저도 모르게 아무 비밀리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그 비싼 학비를 다 해주신 대준 거예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말하기를 너는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 너 공부에만 열중해라. 오, 돈 네. 걱정은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냥 그 사실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일을 하면서 몇 년 후에 그걸 알게 됐어요. 아니 그런 분한테 그 성을 바꾸겠다 그랬으니 이게 웬일이에요? 미친놈이죠. 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스티브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수아를 대학 내가 등록금까지만 대주고 너 아르바이트해서 다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니 네. 그거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네,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시츄에이션에 그렇죠, 따라서 예. 네, 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그렇게 어떤 애들은 또 그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잘합니다. 그래요. 저 같은 애는 아마 아르바이트 했으면 헤맬까봐 아버지께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도윤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10살입니다. 도윤이는 태어나 얼마 안 되어 입양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겼습니다.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지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까지 진단받았습니다. 그런 도윤이를 입양한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었지만 한 번 자식으로 삼은 도윤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도윤이를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가 너무 많습니다. 국내 입양 장애 아동들의 지속적 치료 지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도윤이의 수술비, 휠체어 구입비, 언어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국내 장애 입양인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후원 ARS
060-700-1006, ARS 번호 060-700-1006번입니다. 여기서 네. 해외 입양하고 국내 입양에 대해서 어떤 아까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잠깐 살 때 저는 네덜란드에 살았는데 거기에 살던 입양인들, 한국에서 입양 네. 오신 분들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김새가 이런데 네. 처음 누구를 만나서 인사할 때 네. 이름을 얘기하면 네덜란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링커 알거마?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 동양인이잖아. 어. 근데 왜 네가 네덜란드 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나는 입양되었습니다. 네. 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자기는 한국에 돌아가기에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데 모두 다 10대 때 그걸 거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잘 거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살고는 있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붙들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저는 저도 그런 시기를 거쳤잖아요. 네. 그 특히 그 대학생까지 있었을 때도 그 시기를 거쳐서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그래요? 했잖아요. 네. 그 최씨로 돌아갈 수 있냐고 네. 이런 바보 같은 그런 그 요청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계속 이렇게 받고 기억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또 저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하고 하니까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뭐를 느꼈냐면 내가 모리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특히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 네. 네, 그것도 기억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이름에 대해서 모리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한 번은 인공위성에 대한 그 연구 발표해야 하는 것이 칼텍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주 한인 뭐 과학협회 뭐 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질문이 왔어요. 당신이 최석춘이로 할 거냐 아니면 스티브 모리슨으로 할 거냐. 그때 제가 담대하게 스티브 모리슨으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나가서 네네. 인공위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많은 과학자들 앞에서 그냥 자신 있게 연설을 했죠. 그래서 얼마나 저는 콜로라 그때는 유타주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셨지만 이제 콜로라주로 이사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장소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쩌다가 한국 아줌마가 제 옆에 앉았어요.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어렸을 때 입양이 됐어요. 네. 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상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입양에 대한 떳떳함 이것을 알리게 됐고 그 담대함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입양에 대한 떳떳함. 네네. 떳떳함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 네네. 감사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받은 입양을 통해서 받은 사랑, 사랑. 이 축복, 내가 다른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하고도 나눠야겠다. 한국에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해서 99년도에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을 했죠. 네. 자, 이따가 그러면 한국 입양 홍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오늘 지금 보니까 이번 주 방송 분량 가지고는 다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이따가 그러면 그 2부의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네. 지금 사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정말 오랫동안 계속 앉아 계시느라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자,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만나셔서 같이 또 그런 입양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고 내가 이 사람과 살면서 앞으로 입양도 또 한 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그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내 현실에 닥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실 때 마음은 또 어떠시던가요? 한번
글쎄 뭐 저는 이제는 네. 뭐 입양이다 또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생각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아. 너무 실제로 입양을 할 때가 힘들고 네네. 입양을 결정하기가 힘들지. 결정. 입양을 실제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입양을 이렇게 얘를 입양했다 이런 생각을 사실 잊어버리고 아. 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입양을 뭐 했다 이런 거는 특별히 잊어버리고 살지만 또 물론 입양을 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일은 많이 있죠. 네네. 아이를 키우면서 또 아이가 말썽을 부릴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그 아이를 입양을 뭐 했다는 생각을 특별히 많이 안 하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스티븐 모리슨 이사님 댁은 딸 셋은 낳으시고 아들 2명 입양하신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입양하신 아들은 우리가 3살 반 때 이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네. 네. 이 아이는 조셉이라고 지금 19살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오, 벌써 16년? 19살. 네. 네. 지금 두 번째 입양한 아이는 14살 때 입양했어요. 네. 네. 나이가 14살? 이사님 그 입양하셨던 나이하고 거의 얼추 똑같죠. 비슷하네요. 네. 아들? 같은 14살 야. 아들. 14살 사춘기 어우, 힘들어. 아주 들어가서 한참 그, 힘든 그거 그런 아시죠? 아이들. 북한에서 못 내려오는 이유가 14살 남자아이들 때문에 우리나라 네, 중국 그런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그런 유머가 있는데 네네. 그 아들을? 그렇게 무서운 네네. 한국에서 있는 네, 네.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네네, 그렇죠.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양을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와서 사춘기이기 때문에 뭐 겪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곤 하지만 또 입양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을 또 키우면서 네. 또 생각을 하면 어려움을 특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특히 생각하는 게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네네. 네.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또 가정에서 점점 변화되고 네. 좀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점점 적응되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큰 보람을 느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14살짜리 아이가 왔을 때는 가정이 부모의 말을 왜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게 우리 가정에서 쭉 자란 아이는 엄마가 너 이거 이렇게 좀 해. 네.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그렇죠. 알거든요. 네, 네. 보통 그렇거든요. 이 아이는 내가 그거 왜 해요? 좀 자기 표현이 강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자유의 나라가 아니냐고. 그렇게. 그렇겠다. 교회를 우리가 같이 다니는 교회 말고 자기 이렇게 학교에 친구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안 된다고 했더니 자유의 나라가 아니냐고. 그래서 자유의 나라긴 한데 그래도 안 된다고. 네. 그리고 자유라는 게 질서나 그 모든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유는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네가 가족의 테두리를 왜냐면 정정하지 않아. 그거를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가정 교육을 거죠. 안 받아가지고 네. 전혀 그걸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처음에 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지금은 그걸 바보스러웠다고. 모르겠다. 네. 야, 네.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공부도 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한번 그 네. 자랑도 좀 해주시죠. 이 양 말 나온 김에. 아빠가 너무 잘. 얘가 우리가 입양을 할 때요. 네네. 저는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해가지고 수속을 밟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하는 도중에 뭐를 받았냐면 성적표를 받아서 한국의 중학교 1학년 예. 깜짝 놀랐어요. 7과목 중에 가가 4시야. 네, 가 F가 그 양이 2개고 미가 야. 하나. 미가 아마 체육이었던 것 같아요. 야, 미가 체육. 네. 그러니까 얘가 양이 공부를- 딱 2마리, 양이 2마리고 네. 나머지 다 가네요. 양갓집에 양같이에요. 귀한 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그 성적표를 먼저 봤다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죠. 이미 한다고 했고 약속을 했고 또 제가 또 교회 장로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내가 그러면 되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겠지. 네. 그래서 진행을 해서 얘가 온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얘가 이제 이 7학년 끝 부분에 와서 거기 다니다가 이제 8학년부터 이렇게 그 과정을 또 얘기를 한다면 1시간이 넘을 네, 거고요. 네. 굉장히 이상하고 웃기는 일들이 참 많아요. 네. 기가 막힌 일들이죠. 네, 네. 연장 아니냐? 네. 그런 스토리가 참 많은데 긴 얘기를 짧게 한다면 얘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얘하고 말도 하고 상담도 하고 네. 또 기도도 해주고 네. 또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또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한번 오셔서 네네. 얘하고도 좀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 얘가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얘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그 망상이 있었는데 네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접어치고 저는 그랬어요. 네가 성공하려면 공부밖에 없다. 아니 가장 잘하는 게 체육이었는데 그걸 집어치우면 네. 뭘로 양가로 성공하나요? 그거 좋아는 했지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런 거지. 네. 꿈은 있었지만 네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랬어요. 너의 성공의 길은 공부밖에 없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이 8학년 때부터 얘가 태도가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모르는 단어를 공책에다 써서 한국을 그건 우리가 시켜서 한 거야 사실. 네. 그런데 얘가 꾸준히 그걸 했어요. 그리고 8학년 다니면서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여름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요. 네. 선생님이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했더니 얘 태도가 달라졌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네. 심지어 걸어가는 폼도 달라졌다. 걸어가는 폼이. 그리고 얼굴도 밝고 막 그런데요. 삶의 자세가 달라졌네요. 그게 막 그때부터 막 이제 변화가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매일 밤마다 얘하고 앉아가지고 숙제하는 거 도와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막 했죠. 근데 8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제가 손을 조금씩 띄면서 왜냐면 학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숙제를 스스로. 스스로 하게끔 해달라. 아버님이 해주지 말고. 네. 그때까지는 좀 많이 해줬거든. 근데 그 에세이를 쓰라고 해서 보내는데 A+를 받아왔어요. 근데 영어 에세이. 영어 에세이. 야. 그래서 선생님이 의심이 싸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써준 거 아니냐? 써주셨냐? 얘가 직접 한 거냐고. 네네. 아닙니다. 제가 직접 써준 거예요. 네. 에세이라는 걸 전혀 몰라서 제가 그냥 시범 상황으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예로부터 대학 이상의 수준의 에세이 논문이 나올 수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연락한 거예요. 네네. 그 다음부터는 직접 하지 말고 도와는 주세요. 네. 그때부터 내가 손을 점점 띄면서 얘가 스스로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학년이 끝날 무렵에 어떤 성과가 나왔냐면 6과목 중에 A가 넷, 와. B가 둘. 와. 그래서 제가 얘한테 그랬어요. 너 이 다음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자사전을 쓸 때 네네. 가 4개에서 A 4개로. 와, 그렇죠. 그 양갓집 아들의 대변신이네요. 그래서 9학년 때는 얘가 원래 받고 네. 밤늦게까지 12시까지 2시까지 얘가 우와. 그냥 방에 이 불이 켜 있어요. 이야. 그래서 막 노력하는데 무섭게 공부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에 대학을 가는데 미국의 탑5 안에 있는 University of Illinois, 일리노이 대학이 있는데 네네. 컴퓨터 수학과로 5번째 5위 안에 들어가는 그 와. 학교예요. 네. 거기 합격됐어. 와. 이야. 아니 근데 진짜로 저희가 오늘 뭐 한 시간 동안 우리 이사님이랑 사모님 얘기 듣는 게 너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네, 방송을 네. 옮겨서 더 궁금한 얘기 듣기로 하고요. 네네. 여기까지 저희가 그러면 이사님 그 인터뷰를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